이번 시간에 우리 대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4번이요. 기출 4번 문제 보니까 다음 기출 4번 그 시트에서 차트를 지상에 따라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해라.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되며 우리 이제 신규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출 4번 시트가 지금 이곳에 있고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1학기 성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불러올게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문제 그림이 지금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차트를 지금 내가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을 그랬어요. 세로축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세로축의 값을 값을 이제 거꾸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는 0이다, 10이다, 20이다, 30이다, 40이다 그렇게 이제 세로축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0이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값이 커지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세로축을 먼저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축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축 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화면 오른쪽에 축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우리는 값을 거꾸로 요것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축 서식 요 창에서 축 옵션에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값을 거꾸로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값을 거꾸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0부터 시작해서 40까지 이렇게 이제 값이 거꾸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축서식창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축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출석 계열이 있대요. 이 출석 계열을 이제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를 보면 중간이다, 기말이다, 출석이다, 과지돼서 이렇게 이제 4개 계열을 가지고 있죠. 그때 이제 출석 계열이요. 출석 계열은 우리 요 초록색 고 막대기요. 그러면 우리 차트에서 초록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 막대기나 하나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모든 초록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 출석이라는 그 계열이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삭제가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세로축 제목을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세로축을 봤을 때 세로축에는 아무런 제목이 없어요. 근데 그 세로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하래요. 그림을 보니까 이제 점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차트에다가 이제 세로축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맨 위에 메뉴 중에 우리 차트 디자인을 요 메뉴가 있습니다. 요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요. 그래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요소 값을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우리 축 제목이요. 축 제목 중에서도 우리 이제 세로축의 제목을 이제 삽입할 거니까 여기서 기본 세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 축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우리가 그 제목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점수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입력해 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점수라는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때 그 축 제목에 대해서 우리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축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축 제목 서식이라고 있죠. 축 제목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 제목 서식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요 세 번째 요 아이콘이 크기 및 속성이라는 그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텍스트 방향을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스택형이라는 거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 스택형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축 제목 서식창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 누르고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 제목을 봤을 때 점수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우리의 과제라는 그 계열이요. 과제 계열이 지금 우리 보라색 요 계열을 보고 얘기하죠. 얘는 이름을 우리 수행평가 요걸로 이제 수정을 하래요. 그리고 범례 위치를 그림같이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과제라는 요 계열의 이름부터 바꾸자고요. 이름을 우리가 바꿀 때는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가 있고 여기서 우리 데이터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내가 클릭하고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클릭해도 돼요. 해서 내가 여기서 얘를 이제 클릭하든 얘를 클릭하든 어차피 똑같다고요. 해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는 과제라는 그 계열의 이름을 수행평가로 이제 수정을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범례 항목 계열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때 우리 과제라는 그 계열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과제라는 요 계열을 먼저 선택해 주고 이 계열을 우리가 편집하겠다라고 해서 편집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열 편집하고 뜨죠. 그때 이제 계열의 이름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해서 요 셀에 우리의 과제라고 그렇게 제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제라고 그렇게 우리 이름이 표시가 되는데 얘를 이제 수행평가로 수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름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수행평가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차트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그림같이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그림을 봤을 때는 범례가 지금 아래쪽에 있지만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범례 위치를 바꿀 거니까 범례를 먼저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범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범례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창이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 범례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 있다고요. 해서 우리 범례를 오른쪽에다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른쪽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범례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범례가 화면의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3차원 회전에 X를 20도로 그리고 직각으로 축고정 요걸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중간에 보게 되면 우리 3차원 회전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해서 우리 3차원 회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설정이 짜잔하고 나타나면서 3차원 회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X를 이제 20도로 그렇게 바꾸고 직각으로 축고정 요거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X 회전이다 라고 해서 30도로 지금 되어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20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엔터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직각으로 축고정 요거는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직각으로 축고정이라고 따로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형 서식창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X 버튼 누르고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기말 계열이요.
기말 계열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요 적색이요, 요 빨간색 비슷한 요 색깔의 요 막대기들이요, 이 막대기들의 간격의 너비를 100%로 그리고 세로 막대 모양을 원통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기말 계열이요, 기말 계열 중에서 아무 막대기나 하나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면 이렇게 모든 빨간색 요 기말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화면에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간격의 너비를 100%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간격의 깊이와 간격의 너비를 이제 조정할 수 있게 떴죠. 그때 우리 문제에서 간격의 너비를 이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간격의 너비만 10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세로 막대 모양이요, 세로 막대 모양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때 원통형 이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통형 요거 이제 한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 요것도 이제 설정할 거 다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5번 문제 보니까 세로 주 눈금선을 이제 표시하래요.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는 가로 눈금선만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요. 세로도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마우스 클릭해주고 맨 위에 메뉴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이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그래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는 눈금선을 추가시킬 거니까 우리 눈금선으로 이동한 다음에 문제에서 세로 주 눈금선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본 주 세로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 이제 세로 주 눈금선이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됐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림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그림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패턴 채우기를 점선 5% 요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 영역을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있죠. 그림 영역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찍었더니 화면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떴죠. 그때 우리는 패턴 채우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채우기라는 거요, 채우기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쫙 떴죠. 그때 우리는 패턴 채우기 할 거니까 패턴 채우기 요거 이제 한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때 문제에서 점선 5%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 보니까 점선 5%가 맞죠? 요거 이제 한번만 우리가 클릭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있으니까 요 그림 영역 서식상 요것도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전부 다 싹 다 이제 수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정할 거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가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게 요게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우리가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그래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세로축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 요거 이제 확인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로축도 바꾼 적은 없지만 가로축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범례도 우리가 전부 다 문제 그림과 내게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 그리고 그림 영역도 이제 전부 다 확인해 주고 이런 이제 막대 모양도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기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싹 다 요 4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이 4개 문제를 그냥 한 번씩만 딱딱딱딱 풀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한 번씩만 쭉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풀었던 이런 유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 설정 어떻게 하는 거였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해서 요 4개 기출문제 요 4개를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만 딱 보고 바로바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